안녕하십니까. 홍동문입니다. 저는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서 소중한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이제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직업이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원으로서 살면 내가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업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굉장히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심각한 고민 끝에 이제 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답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그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불태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연구원으로서의 그 삶을 불태운다는 것은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뇌를 풀가동한다는 것은 연구하다가 수시로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조금 고민하다가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면 내가 후회를 한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부러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샤워를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제 머릿속에 온통 이제 그 생각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몰입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가 되면 제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기분도 좋아서 그 상태에서 계속 보내면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도전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분야의 난제들에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몰입도를 올리는 데는 이게 생각을 하면 이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지치지 않는 생각법이 슬로우 싱킹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 방법이 바로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제가 저걸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스님들은 늘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제가 슬로우 싱킹을 할 때 그 느낌하고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쓰여 있어요. 그 무여 선사 이분이 쉬고 또 쉬고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딱 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면은 머리를 쥐어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쉬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계속 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런 감정을 갖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그 경합봉화 축소사의 그 템플스테이의 현수막인데 저렇게 쉬고 또 쉬고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슬로우 싱킹하고 지금 스님들이 참선하시면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나선을 하시는 저분들은 이제 화두를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풀어야 될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종교적 상태가 삼매라는 종교적 상태에 도달하는데 삼매의 정의가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심불란의 경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거를 몰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저분들이 정자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경궁리라고 그래서 경상태에 머물면서 궁극적인 이치를 이분들이 탕구했다고요. 근데 그 경이 뭐냐면 경은 마음을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저분들도 했던 게. 근데 저는 뭐 불자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가부좌를 할 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몰입 의자라고 그러는데 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가. 그래서 저렇게 딱 맞는 의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몇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의자가 불편하면 자꾸 그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저러다가 이제 생각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이제 보내요. 보통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생각하면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보다 슬로우 싱킹이 잘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책상에서는 30분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제 이게 걸어가거나 이럴 때는 시간의 구애를 별로 안 받아요. 어차피 버린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부담 없이 생각해야 이제 슬로우 싱킹이 됩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이제 편안한 의자에 최대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자세로 앉아요. 저는 편안하게 앉죠. 그런데 그 생각을 했더니 그 편안함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슬로우 싱킹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해가 되면 다시 풀어서 다시 멈추고 다시 편안한 자세를 잡고 마음이 편하고 생각을 얹어놨는데 불편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평온한 상태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게으른 상태에서도 고도의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몰입해서 할 때 보면 정말 게으른 것 같아. 그냥 앉아서 그런데 귀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가장 게으른 사람도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심 걱정이 없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뭐 하늘에 맡긴다. 이런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도 그 결과가 뭐 합격, 불합격이다. 사업의 성공, 실패 이런 걸 결정지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결과도 좋게 나오고 몰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졸음이 오면 목을 뒤로 기대고 앉은 채 선잠을 자요. 슬로우 싱킹을 잘할수록 졸음이 잘 와요. 그러니까 이완을 잘할수록 졸음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잘 오면 내가 슬로우 싱킹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졸음은 선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몰입도를 올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저는 노트북으로 주로 일을 합니다. 뭐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읽거나 수업 준비를 하거나 이게 이제 주된 일인데요. 저는 지금 저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한 자세에서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릎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여기다 올려놓고 편하게 이러다가 졸리면 선잠 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몰입도가 낮을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논문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고 읽었던 분 자꾸 읽게 되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저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러니까 선잠 자고 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선잠이 몰입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완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잠을 활용을 해요. 제가 이제 저렇게 일을 하면 저 동료 교수가 와서 그게 쉬는 거지 일하는 거냐 그래요. 저는 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게. 그러면서도 높은 뭐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뭐 슬로우 싱킹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어떤 대학생인데,
안녕하세요. 정말 기쁜 마음이네요. 정말 기쁩니다. 슬로우 싱킹, 왜 그토록 슬로우 싱킹을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로우 싱킹을 하니 생각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수월해진 기분입니다. 17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정말 기뻐서 소리를 칠 정도로 저의 성장을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싱킹을 설명해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다 생각을 하면 머리부터 쥐어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경험하면서 그걸 터득을 해요. 터득을 하면서 슬로우 싱킹을 하니까 너무 집중이 잘 되고 굉장히 장시간 생각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고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책을 읽고 슬로우 싱킹을 적용한 거예요. 본인 같은 경우는 어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본인이 평소에 안 풀리던 문제를 잡고 시작을 해보았다. 사실 그 문제는 저번 주에 한두 시간 잡아도 안 풀리던 프로그래밍 문제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몰입해 있는 방법처럼 풀기 시작하였다. 결과는 한 문제당 20-30분 걸렸다. 한 문제도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상당히 감탄과 놀라움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계속 풀었고 결국 그 어렵고 머리 쥐어짜고 하던 세 문제를 1시간 30분 만에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이 저는 창의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할 때는 훨씬 좋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이제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뇌과학을 이제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봤는데, 현상학적으로도 역기스 도순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스트레스 없이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어요. 하버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역기스 도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걸 알고 싶었는데 뇌과학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 인출하기도 하는데 기억을 저장, 막 암기를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건데 그때는 각성 상태가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그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인데 각성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들인데 각성 상태가 유리하고 기억을 인출할 때는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는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인출하는 겁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을 인출할 때는 이완 상태가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을 해야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장기 기억을 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된 상태가 좋고 우리가 가장 이완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 잠이 든 상태입니다. 잠이 든 상태. 그래서 결국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잠이 든 상태의 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이완을 할 수 있고 가장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장기 기억을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 이제 숙면 일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면 일여가 되면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그 슬로우 싱킹과 관련돼서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책이 그 하루야마 시게오 작가가 쓴 뇌내 혁명인데요.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좌뇌 중심의 긴장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 위주로 작용할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린다. 일상에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순간은 잘 때뿐이며 깨어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깨어있는 동안에 부교감신경이 우위이게 하는 수단은 명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명상 상태에서 이완을 만들고 잠잘 때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천재는 뇌파를 알파 상태로 만들어 뇌내 모르핀을 그만큼 쉽게 끌어내는 요령을 체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명상을 하듯이 생각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이디어도 잘 내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런 것 같아요. 슬로우 싱킹의 이제 핵심은 선잠입니다. 선잠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자는 모습은 저기다 안 했는데
저렇게 이제 이렇게 목을 기대고 잡니다. 이렇게 졸리면 자고 이제 일어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잠, 그러니까 선잠을 자면은 이제 해결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선잠을 자면서 하면 잘 되는데, 저한테 그 코딩으로 이제 몰입 훈련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학생이 이제 검정고시생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컴퓨터과 대학생인데, 최근 코딩할 때 머릿속도 안 풀리던 문제가 선잠을 잠깐 들었다가 깨면 풀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잠에 들었다가 깨면 바로 노트북을 열어서 답을 적는데, 노트북을 여는 순간에 아이디어가 생긴 건지 아니면 깨서 문제를 보고 1초 뒤에 아이디어가 생긴 건지, 깨자마자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문제를 풀고 메일을 보냅니다. 코딩 특성상 간단한 문제도 몇십 분에서 몇 시간은 풀어야 풀리기에 선잠의 효과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잠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뇌과학에서 완전히 알려져 있어요. 창의성은 잠잘 때 얻어진다는 거가 뇌과학에서 완전히 확립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확립이 됐냐면 그냥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뉴스를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세계수면학회가 정한 수면의 날입니다. 잠은 신체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할 뿐더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허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5년 발표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비틀즈의 리드 보컬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로 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hawked it round to all my friends and stuff and said, what's this? You know, it's got to be something. It's like a good little tune, you know, and I couldn't have written it because I just dreamed it, you know.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토랩이나 육각형 구조의 벤젠 화학식을 제안한 화학자 케큘러도 모두 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잠을 자다 꿈에서 영감을 받은 위대한 창작물이나 발견들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잠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슬로우 싱킹과 선잠을 활용하면 오랜 기간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냐면, 뉴턴이 많은 위대한 업적을 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건데,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이제 머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분들이 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따라할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만 할 줄 알면 내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따라하기만 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몰입적 사고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분야의 난제,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에 대해서 그걸 풀려고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분야에서 뭐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들이에요. 아침부터 1초도 쉬지 않고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진전이 없어요. 한치의 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생각했던 게 저녁에 잘 때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루한데 어느 정도 지루하냐면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루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이제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생겨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는 평생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 오죽하면 우리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한 건데 내 능력은 그 사람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해결하냐. 이거 절대 해결 못한다. 내가 이 문제에 이렇게 올인하다 보면 결국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도전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극복해야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제일 힘들어요. 그 생각. 그리고 그게 너무나 확신에 차게 느껴져요. 이걸 내가 절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도전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이 안 돼요. 결과에 집착하면. 왜냐하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못 풀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이 안 되는데, 과정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어쩌면 이 문제 해결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 30% 정도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삶을 불태울 거다. 1초도 쉬지 않고 여기에 몰입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몰입이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걸 결과로만 보면은 실패한 거죠. 제가 하루 종일 헛수고한 거고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걸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참 그걸 보고 우리 뇌가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냐면 우리 뇌가 하인이더라고요. 주인이 이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얘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문제가 쉬우면 한두 시간 만에 풀릴 거고, 대여섯 시간 만에 풀릴 거고, 열몇 시간에 풀릴 텐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변화가 돼요. 그 관련된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몰입도라고 얘기하는데, 몰입도가 30-40%가 올라가요. 저거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몰랐고. 둘째 날이 되면 첫날보다는 잡념이 덜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필기할 만큼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냥 몰입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뻔히 알고 있는 아이디어야. 내가 알고 있던 거야. 근데 그런 게 떠올라요. 생각을 하다가 졸음이 오는 거는 첫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선잠을 자는 거예요. 역시나 별다른 진전 없이 하루가 갑니다. 그런데 몰입도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60%, 70%. 저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빠르면 이제 3일째 오전, 늦으면 오후가 되면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도달해요.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잡념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요. 잡념이 사라지고, 근데 이때부터는 저절로 생각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는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죽었다 깨나도 못 푼다, 그게 확신에 찼는데, 저 상태만 되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이제 몰입도가 올라갈 때 증상이에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확신이 쓰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던지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 이제 이렇게 몰입할 수가 있게 되죠. 기분이 좋고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오고 이제 몰입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를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저런 상태를 몇 달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몇 달 동안 저 문제만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저 문제밖에 없고 일상의 기억은 몇 달 전의 기억이 되니까 가물가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문제를 푸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가치관이 극대화가 되고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이 문제를 생각하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있을 때 몰입하기가 어려워서 일찍 자요. 이제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완전히 100% 그 생각을 해요. 편하게 쉬면서도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렇게 쉬는 상태에서 고도로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노곤하면 그러면 이제 먼저 자요. 그게 한 8시 반 뭐 이렇게. 그리고 12시랑 1시 사이에 저 문제랑 같이 깹니다.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랑 주로 같이 깨서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나와요. 그러면 가족들은 자고 있고 거실에 나오면 세상은 조용한데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해요. 그러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면 온몸이 전율을 해요. 그러면 또 적고 저런 상태를 저렇게 몇 주일 뭐 몇 달을 보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몰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입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했어요. 뇌과학을 공부하니까 몰입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몰입도가 올라갈까? 과학적인 근거가 생각을 하면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왜 1초도 쉬지 말고 생각해야 되느냐? 시냅스 활성화 속도가 비활성화 속도보다 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면은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레리나 강수진의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모든 예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독창성과 직관력 또한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생겨난다. 나는 발레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발레를 하고 있다. 하루 중 어느 한순간도 발레를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은 없다. 깨어있을 때는 무조건 발레만 생각한다. 그야말로 발레에 미쳤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분은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항상 발레만을 생각하니까 발레에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높은 기량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저게 행복한 거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저런 사람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론이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해서 관련 시냅스를 활성화시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연적으로 우러나서가 아니고 내가 일부러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도가 올라가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걸 좀 소홀히 하면 좀 덜 나타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워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고,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걸 가설이라고 그래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걸 가설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실험으로 검증이 되면 이제 이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의 명제로부터 또 다른 참의 명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쌓아가는 건데 어느 프로 골퍼가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2017년 11월 30일입니다. 저는 29살 프로 골퍼입니다. 교수님 책과 여러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희 인생 가치관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골프는 15년 정도 했지만 아직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후회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교수님에게 꼭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분은 골프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강수진처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의도적으로 해라. 연습할 때는 몰입도가 올라가요. 근데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그 관련된 그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가 비활성화 같아요. 그럼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지 않을 때도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골프에 대한 글을 읽거나 친구랑 얘기할 때도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골프에 관한 동영상을 보거나 어쨌든 그거를 계속 이어가면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머리를 쥐어짜듯이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절실함을 가지면 유리해요. 항상. 절실함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합을 할 때 이제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이 안 되니까 시합에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거를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후에 보내왔는데 마지막 메일 이후로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골프 실력이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열정과 노력이 한 차원 높아졌고 요즘은 골프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활성화가 돼서 그러면 재밌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은 막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실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그 예고 학생의 콩쿨 준비를 위한 몰입인데요. 2019년 5월에 이런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 고민 끝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일단 저는 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랍니다. 하다 보니 조금 좋아져서 이왕이면 제일 잘해서 연주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해서는 연주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간절하게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은 무대에서 몰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몰입도를 갑자기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올려놓고 무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하고 대기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기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막 연습을 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대. 집중을 할 수가 없대. 그러면 또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너가 연주한 곡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걸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콩쿨 당일에도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 생각을 하는데 시끄러울 때는 이어폰을 사용해라. 몰입을 실천하기 전에는 연습할 때 1시간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50분 채우기를 기다리며 시계를 3분마다 쳐다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3시간은 거뜬히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고 가끔씩 시계를 보면 1시간씩 지나 있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외국을 돌아다니며 연주하면 멋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연주를 듣고 웃을 수 있다면,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손가락이 부서져도 좋다는 생각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자기 일에 애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발달하면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실기인데 이번 실기에도 무대에서 만족스럽게 치지 못했는데 피아노과 3등을 했습니다. 피아노과는 50명 정도 됩니다. 이번 실기 성적은 제가 6년간 봤던 실기 중에 제일 잘 본 거여서 너무 기쁩니다. 이 학생 이제 고3이니까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서울 음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저도 수험 공부를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험 공부에 대한 몰입은 정말 제가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11가지 쫙 이게 있어요.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에다 소개가 돼 있어요.
요거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저걸 실천하면서 바뀌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1, 2주, 3주까지는 몰입도가 한 뭐 30%, 40%, 50% 올라가요. 근데 4주, 5주가 되면서 거의 이제 90% 이렇게 올라가요. 8, 90%. 그래서 본격적인 몰입 효과는 4, 5주가 지나야 나타나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겹지 않은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몰입 장벽과 이제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몰입 장벽이 낮은 행복이 뭐냐면 게임이나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소모적이거나 파멸적인 활동이죠. 몰입 장벽이 중간인 거가 스포츠나 독서 등 건전한 취미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몰입 장벽이 좀 높은 게 학습, 업무 등의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몰입 장벽이 높지만 사실 이 장벽만 넘으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훨씬 많아져요. 그 다음에 몰입 장벽이 아주 높은 행복이 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 해결 등 이거는 이제 장벽이 아주 높아요. 근데 물론 뭐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그 몰입 정도면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4번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문제 해결을 위한 몰입인데요. 몰입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슬로우 싱킹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어느 산업체의 난제인데 이 산업체가 이제 일본에서만 만들 수 있는 어떤 부품을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직원들은 그 회사 앞에 아파트에 막 기거하면서 주말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한 95%가 되는데 나머지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돼서 이제 제가 그 대표한테 여기 개발자 핵심 인원 그 사람들을 2주 정도 몰입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도에 몰입하는 조그만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 세 사람이에요. 요 포스트잇은 뭐냐면 이제 그 생각만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잖아요.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게. 또 포스트잇 보면 이 생각을 해야지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잡념, 초보자들은 막 잡념이 엄청나게 밀려오니까 이제 잡념이 들어왔다가 포스트잇을 보고 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제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계속 그 생각하게 하고 저도 이제 같이 논문도 같이 읽고 토론을 하려면 저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중이려 숙면이려가 되면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8일 만에 해결책 3개가 나왔어요. 8일 만에. 임원이 한 얘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수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는 이미 있었던 것처럼 찾아지고 비례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문제 해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의 모든 문에는 think라고 붙어 있어요. 생각하라. 잊어버리니까. 제 방문에도 붙어 있고 저희 집에도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자로서 연구에 몰입하다가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몰입을 했어요. 제가 교육이란 게 뭐냐. 그러면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학생들은 어떤 좋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 제일 좋은 거냐.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 풀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뭐 마찬가지에 처음에는 해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거나 노력을 했더니 해결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런 경험이 사람을 바꿔놔요. 저런 경험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도저히 풀지 못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문제로 치면 이게 이제 한 1시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수학 문제를 붙들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못 풀 줄 알았는데 10분 만에 풀고 20분 만에 풀고 30분 만에 풀고 1시간 만에 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여기라면 요거는
서해 시간이 지난데도 안 풀리고 5시간이 지난데도 안 풀리고 이러면 이건 도저히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시간을 뭐 그 다음날 했더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을 생각했더니 풀리는 게 이제 저는 도저히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 훈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했다. 며칠이 지나도 안 풀리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풀리고 2주일이 지나도 안 풀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결을 하면 이제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런 경험을 함으로써 성장하는 게 저게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미지의 수학 문제 또 회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1단계는 한 30분까지 생각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 성공 경험을 하는 거고 2단계는 1시간에서 3시간 3단계는 3시간 이상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고 4단계는 이제 하루를 날을 잡아서 그냥 싱크데이를 만드는 거야. 뭐 토요일 뭐 이렇게 그냥 하루를 날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효과를 좀 보면은 싱크 위켄드를 갖는 거예요. 금요일 이제 직장 끝나서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으로 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 위크. 이거는 이제 요까지 하면서 효과를 보면은 7일 이상. 이제 휴가를 내야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빌 게이츠가 싱크 위크를 1년에 2번씩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싱크 위크를 갖는데, 이제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는 게임 중독에 걸려서 꼴찌를 했던 학생이에요. 중학교 때. 근데 이 학생, 이제 이 학생이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이렇게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뒤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거의 꼴찌였습니다.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는 경북대학교를 갔어요. 이 학생이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창의 로봇대에 그 몰입을 자기가 활용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내가 숙면 일여를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오게 돼 있다. 잠잘 때 나온다. 그러려면 네가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잠을 잘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의 로봇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영예 학생으로 선정이 됐어요. 경북대학교를 빛낸 영예 학생으로 7명 선정되었기에 무척이나 기뻤고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자기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자신이 없대. 인문계 고등학생하고 경쟁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몰입 훈련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훈련을 이제 이 학생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듯이 생각하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되 편하고 느긋하게 명상 효과,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간다. 현재 이제 마주치는 문제를 해도 되고요.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생각할 문제가 없으면 초중고 과정의 미지의 수학, 과학 혹은 코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스님들은 화두를 하는데 화두가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풀리는 문제를 화두로 하라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럼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두가 되냐면 진전이 없으면 화두가 됩니다. 생각이 계속 모여요. 그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처음에는 그러니까 편하게 탐설하듯이 하면 돼요. 편하게 앉아서 하면 10분 만에 풀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풀리는 화두로 해라. 이제 초보자들은. 그러면 나중에는 며칠이고 할 수가 있고 몇 달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력도 발달하는 거죠. 긴 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출발할 때 점차로 적절히 난이도를 올려요. 이렇게 훈련을 이 학생이 이제 이게 훈련한 거예요. 이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문제는 주로 수능 문제를 활용하고 있고 중학교 도형 문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한 3,000시간을 3, 4학년 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4학년 때 어떤 회사에 인턴이 됐는데 계속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다가도 툭툭 해결됩니다.
회사에 인턴으로 온 애가 막 회사 문제를 해결하니까 당연히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취직이 돼서 자투리 시간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니 실마리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몰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자투리 시간마다 하는 걸 약한 몰입이고요. 어려운 문제를 가나선을 하듯이 중단 없이 며칠 이상을 계속 생각하는 게 강한 몰입인데, 제가 이제까지 소개한 대부분의 사례는 유초기에 소개가 됐고요. 제가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그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줌으로 강의하는 걸 보고 이게 여러 사람이랑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이제 합니다. 지금 한 20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조건으로 해주냐면, 저한테 이제 몰입을 실천하고 금요일 날 메일을 보내요, 저한테. 그리고 그 메일의 내용, 그리고 이제 줌 미팅 한 그런 것들을 제가 익명을 보장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저술이나 강연이나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이제 무료로 해줘요. 제가 은퇴하고 난다면 뭘 유료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월급을 받으니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은 이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몰입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고요. 의도적인 노력으로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슬로우 싱킹에 의한 몰입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최선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몰입을 경험했어요.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혁명을 원하시면 생각이란 건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인생을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에 걸으셔야 됩니다. 가나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회사, 국가의 경쟁력을 생각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